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교사 임동상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시장의 반격, 2024년에는 아파트 공급 대란, 이게 제목입니다. 소제목인데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더 정확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요. 이제 아파트가 인허가가 뚝 4, 5년 뒤에 공급 대란 우려.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평균 한 5년 정도 걸려서 이렇다. 이게 대제목입니다. 중간 제목으로 보면 서울 2분기 16% 수준 급감을 했고요. 서울 정비사업 빼고는 공급 불가능해서 재건축, 초과 소득세 환급, 이어 상한제 공급 촉새, 하반기도 인허가 절벽 가속화, 재건축 추춤, 신축은 더 올라, 집가 전세가 폭등 부추길 듯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져 있네요.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1월에는 5천여 건, 2월에는 한 3천 건, 3월에는 1만 1,000건, 4월에는 1,000건, 5월에는 1,300건, 6월에는 한 800건. 상반기 누계가 약 2만 2,400여 건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그 전에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를 보면 2014년에는 6,500건, 2015년에는 10만 1,200건, 2016년에는 7만 4천여 건, 2017년에는 11만 3천여 건, 2018년에는 6만 5,700여 건. 그래서 지금 2017년에 지금 인허가를 많이 받아놨고요. 18년, 19년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격. 그래서 2024년 아파트 공급이 절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4, 5년 뒤 공급 물량이 입주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2017년 전후로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2022년, 2023년에 완공될 전망이에요. 이후 공급될 절벽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 LH가 산다지만 2005년 이후 상한채도 매입 못해.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분양가 상한제 핵심 요약 이렇게 치면 뜰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제가 쳐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핵심 요약, 분양가 상한제 핵폭탄 핵심 요약 이렇게 해보면 제 영상이 뜰 건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분양가 상한제 요약을 해뒀죠. 여기서 보시면 LH가 그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매입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시장에 내놓으면 20억에 팔릴 건데 LH가 지가 10억에 사겠대요. 그럼 누가 내놓을까요? 아예 안 내놓겠죠. LH한테. 여기서는 이제 편법으로 하는 방법까지도 다 써져 있네요. 경공매로 해버리면 내가 의도적으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의도적으로 해서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내가 등기 치고 나서라도 재산세를 의도적으로 안 내. 그러면 공매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매가 나면 시장에서 20억에 와서 사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이 공매를 넣거나 경매를 넣거나 국가가 공매를 대신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에서 경매나 공매 이렇게 처리해주고 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해주고 나서 그 세금 띄고 난 다음에 지원시킨 이자 띄고 난 다음에 나한테 줄 거잖아요. 근데 그게 10억 차이가 나요. 여러분 LH한테 10억에 팔겠어요? 당연히 시장에 내놔서 팔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LH가 지금 2005년 이후에 단 한 채도 산 사례도 없거니와 바보처럼 그렇게 내놓을 사람도 없겠죠. 그것을 지금 뉴스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전매 제한 주택 LH가 산다지만 2005년 이후에 한 채도 매입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시세 차익이 확 났을 때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이사를 가거나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해외에 발령 받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건강 치료를 해서 지방으로 가거나 했었을 때 이제 합법적으로 팔게 해주는데, 이 합법적으로 팔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 가격대로 거래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렇게도 못하게 하겠다 해서 LH가 사게 하겠다 하지만 LH에 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포 1, 2, 4주구 재건축 소송 취하태 시행 가능성. 지금 그 반포 1, 2, 4주구 주공 1단지가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파이어 붙어서 지금 소송했는데, 한 200여 명 되는 그 조합원이 조합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승소해 하다 보니까 이게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고 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재건축 초과 있을 때도 내야 되고, 또 뭐 걸려버려요? 여기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걸려버리고, 이거 다 걸리고 초죽음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조합 측하고 여기 한 200여 명 되는 그 소송단하고 이렇게 만나서 싸바싸바 해서 합의를 보면 빨리 쳐야 하고, 이렇게 뭐 합의 바르면 끝이잖아요. 소치하고 빨리 지금 분양시켜버리면, 지금 10월에 분양한다니까 얼른 9월에 분양시켜버리면 되겠죠. 이게 그것을 뉴스에서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또 아파트 쏟아진다,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 예를 들어서 2018년 말에는 2,442만 명이 청약통장에 쭉쭉 1월, 2월, 3월 막 계속 가입해서 지금은 청약통장이 7월 말 기준으로 2,506만 명이 가입했다는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격이 2,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기피하고 청약에만 올인. 지금 정부가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정부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집값을 좀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민간주택까지는 옥죄자 기현상,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반발. 이럴 거면 일반 분량 줄이자. 너도 나도 청약대열에 합류. 40대 미만 당첨 꿈도 못 꿔. 뭐 이렇게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저번에 신문에 봐보니까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뭐 했더니 거의 60에서 70%가 대부분 다 찬성을 했죠. 근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도 욕할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 어찌됐든 가격은 올라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면 은발에, 속된 말로 은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당장에 은발에다가 오줌을 누면 따뜻한 오줌 때문에 좀 따뜻하겠지만 바람 쌩 불면 더 차가워져서 더 얼어버리겠죠.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됨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더 줄어들고 재건축 단지들이 뭐 절반 이상은 다 뭐 이렇게 기피하고 중단해버리고, 그러면 물량이 줄어서 가격은 더, 이것은 뭐 보나마나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40대, 30대, 40대 이분들은 뭐 어차피 당첨되지도 않아요.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 되신 분들 해서 청약통장 가입한 지가 수십 년 되고, 뭐 자녀들 둘이나 부모 모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나 아마 그 70점, 80점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당첨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으신 분들 열심히 뭐 이렇게 투쟁하고 해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시가 재개발 목리에 분기에 화재에 내몰린 주민들. 이것도 지금 그 좌성향의 정부의 그 전형적인 원칙이죠. 이게 왜 좌성향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을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고 있죠.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튀어오른다. 아파트 가격이 튀어올라서 아예 공급을 못하게. 지금 그래서 사직이고요. 지금 뉴스에 뭐 올 상반기부터 작년부터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계속 소송에서 패하고 뭐 하고, 지금 뭐 사직 2구역 주민들이 서울시장 고발하고 형사 고발하고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어떠신가요? 집들이 완전히 다 뭐 쓰러지고 난리예요. 그런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아니 그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들이 막 붕괴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데 하더라도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꽤 지금 뭐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직권해제 무효 판결 불구 서울시 재개발 발목 잡기 사직구역 붕괴 사고 발생 세운지구 시범 아파트 등도 화재 붕괴 위험에 주민들 불안 불만 뭐 아무래도 뭐 그러겠죠. 근데 여기 정부는 뭐 농물이 택택 쓰든 건물이 무너지든 재건축을 그 이미 해왔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들은 승인을 내준 것 같은데 초창기 된 것들은 아예 지금 계속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줄어든 분양시장 전국 2037가구 청약 거쳐 뭐 견본주택은 5개서 문 열어 뭐 좀 물량이 좀 좋다는 것을 뭐 나타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내준 이주비 대출 이자도 세금 내라니.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현 정부는 그 좀 자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자성향은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들을 유해해 줘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들을 유해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 보통 소득 분위를 나타내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가 제일 가난해요. 소득 한 월 뭐 3인 가구가 됐든 4인 가구 됐든 가구당 한 100만 원 이하. 그리고 5분위가 누구냐? 1가구당 그것이 2인 가구가 됐든 1인 가구가 됐든 4인 가구가 됐든 이 5분위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항상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3분위에 많이 있잖아요. 2분위, 뭐 3분위, 4분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3분위에 살고 있어. 저도 한 소득 한 3분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어쩔 때 그 계산해 보면 소득 그 4분위가 4인 가구로 해서 5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4분위에 해당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월급쟁이 했었고 제 처가 월급쟁이 뭐 했었을 때는 이게 둘이 합하면 4분위에는 해당됐어요. 근데 제가 자영업하고 나서 매출이 뭐 부동산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도 소득을 못 올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벌기도 했다가 또 몇 개월째, 3, 4개월째 소득이 한 푼도 없다가 이게 이 자영업이니까 그 부침이 심하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3분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봤냐면 내가 3분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성향의 정부, 내가 투표를 해줬던 이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뜯어서 5분위의 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3분위자인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정부를 운영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나 행정부의 머릿속에서는 뭐냐면은 누구예요? 3분위, 4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자들한테 다 세금을 뜯어요. 세금을 3분위, 4분위, 5분위자한테 세금을 다 뜯는다고. 그래서 1분위, 2분위자한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인 여러분이 세금이 안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엄청나게 3분위자들도 세금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징수할 거예요. 이게 곳곳에서 정책에서 그렇게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이 3분위자인 나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서 또 나한테 많이 주냐? 그것은 또 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3분위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서 3분위자한테 별로 올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1분위, 2분위자들한테 많이 이제 주겠죠.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거나 뭐 하면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정책이 어마어마합니다. 내년에도 봐보니까 국가 예산이 한 50조 뭐 이렇게 지금 이제 500조를 돌파할 것 같고 거기서 있으면 뜯어다가 세금을 많이 뜯어야겠죠. 그 예산은 국가 예산을 많이 줬으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복리후생으로 많이 했으니까 1분위, 2분위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겠죠. 여러 뭐 혜택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거기에는
여기 지금 현재 이제 자성형 전부분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편적 복지 해가지고 어떤 것을 봐보면 초등학생들이 밥 먹은 거, 예를 들어서 1분위, 2분위자들이 초등학생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그분들은 공짜로 먹어. 이게 눈치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자 자녀들을 다 공짜로 줘버려. 서로 눈치 안 보게끔. 이제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이 작동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서는 4분위나 5분위자들은, 자녀들은 이게 줄 필요가 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이건이나 이재용의 아들까지 그 국가가 세금으로 초등학교 밥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 뭐 정책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 3분위자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3분위한테 혜택 받은 것도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3분위자들은 자기가 많이 세금을 4분위자나 5분위자들한테 뜯어서 올 거라고 하는데, 아마 그 우리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퍼센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인 3분위자분들은 아마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세금을 많이 내서 1분위, 2분위자들한테 많이 후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또 그런 정부를 했고 내가 그렇게 투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금을 조금 낼 거라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에요. 지금 4분위, 5분위한테 왕창 뜯어서 나한테 혜택을 줄 거다. 절대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셨으면 하시는 거고요. 이상 뭐 여기 부동산 관련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조합이 봐보면 그 내주는 2주비까지도 대출 이자로 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2주비 대출 시 대신 부담하는 이자 비용에 소송 조세 당국은 최근 배당 소득세를 물리면서 조합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2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원 대신의 행위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조세 당국은 조합원이 향후 일반 분양으로 얻을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미리 분배하는 일종의 선배당 행위로 해석해서 여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건축 조합들은 이들 사업을 방해하는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이 같은 배당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조세 당국이 뭐라고 했어요? 미리 분배하는 일종, 그러니까 일반 분양들에서 조합원들에게 미리 분배하는 것, 이게 아직 발생되지도 않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미래의 것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 뭐 이득세 관련된 것서 제초세죠. 제초세 뭐 옛날에 토초세 있죠. 토초세도 위헌 판결 받았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위헌 소송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주비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내라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송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죠. 변호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변호사분들이 가시고 조합원들 가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왜냐? 내가 소송 공짜로 해줄게. 이기면 승소금에서 뭐 10%나 20% 주라, 15% 주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런닝으로 합니다. 금액을 얼마 이상 가져오면 그 연동해서 그래서 법조계나 세무 전문가들은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초안과 같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혼 논란이 여지가 있고요. 법무법인 세종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2주비 대출이자 지출은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 이를 비용이 아닌 배당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법 해석은 조세 당국의 재량이라고 보긴 하지만 다소 무리한 과세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은 판사한테 한번 봐봐야겠다. 세무공무원 니네 해석은 니네 편할 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는 너네들 말 못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조합이나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초과 이득세, 뭐 그 다음에 2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배당 소득세, 뭐 다 이거 봐보면
미래에 발생되지도 않는 세금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선세금 때리는 것이다라고 가장 큰 취득이죠. 그래서 소송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안 한 단지도 있고 하는 단지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제 정부는 똑같이 또 이럽니다. 하는 단지한테만 뭐 세금을 해주겠죠. 소송을 걸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학교용지 부담금 가지고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 건 아니고 거기 그 시민단체가 걸었었는데 당연히 위임을 해주죠. 그래서 승소했었어요. 정부 측은 봐보면 헌법을 놔두고 자기네들이 좀 유리할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다분히 좀 있죠. 이것도 뭐 지금 이제 소득 1분이자 2분이자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세금 많이 걷어서 그렇게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세금을 뜯기는 입장 국민이 3, 4, 5분이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세금을 왜 법에 정하지도 않는데 네가 뜯어가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아파트 상가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로 홍보해 드리고요. 부동산 신문과 행간의 의미 또는 제목을 정해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